오늘 제가 나눠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계실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로 62살이 되었고 남편과는 35해를 함께 살아왔습니다. 긴 세월이지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부부는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갱년기라는 시간이 찾아오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다는 사실을요. 갱년기는 단순히 몸이 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음의 지형도 자체가 흔들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유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밥을 먹다가 별뜻 없이 던진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혼자 방에 들어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넘겼을 말들이 갑자기 비수처럼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영문을 몰랐겠지요. 아내가 왜 갑자기 예민해졌는지, 왜 말을 걸면 짜증을 내는지, 왜 예전처럼 웃지 않는지. 그는 그저 나를 보며 눈치를 살폈고 저는 그 눈치 살피는 모습이 또 불만이었습니다. 이 악순환이 우리 부부 사이에 조용히 그러나 깊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도 변하고 있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남자에게도 갱년기가 온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 남편에게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체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편은 그 무렵부터 부쩍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퇴근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사이가 멀어졌다고, 남편이 나를 더 이상 여자로 보지 않는다고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은 그 시기 남편은 극심한 무기력감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성 갱년기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의욕 저하와 무기력감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말을 꺼낼 에너지 자체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에 대한 피로감, 앞으로의 노후에 대한 막막함,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그를 안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을 그저 냉담함으로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오해한 방식은 그렇게 단순했습니다. 나는 나대로 힘들었고 그는 그대로 힘들었는데 우리는 각자의 고통 안에 갇혀서 상대방의 고통을 볼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갱년기 부부가 겪는 가장 큰 비극인지도 모릅니다. 둘 다 아픈데, 둘 다 힘든데 서로에게 그 힘듦을 들킬까봐 꽁꽁 숨기고 있는 것이지요. 전환점이 된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 나갔더니 남편도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날따라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잠이 안 와? 남편이 고개를 돌리더니 요즘 통 잠이 안 오더라고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마주 앉아 속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낯설다는 사실이 오히려 슬펐습니다. 남편은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출근이 귀찮아도 일단 나가면 활기가 생겼는데 이제는 그 활기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진짜 처음으로 남편이 나만큼이나 힘들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도 그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고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다고.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한참 말이 없다가 나는 내가 나한테 화난 줄만 알았어 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프면서도 웃긴 그 감정. 우리는 그동안 서로에게 화난 사람으로, 무관심한 사람으로, 냉담한 사람으로 오해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실제로는 둘 다 그냥 힘들었을 뿐인데요. 갱년기는 우리 부부에게 처음으로 서로의 속을 보여주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갱년기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럽고 낯설고 당황스러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평생 서로를 겉모습으로만 알다가 나이를 먹었을 것입니다. 진짜 대화를 한 번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그냥 나란히 늙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갱년기 시기 배우자가 이해되지 않고 나도 내가 이해되지 않고 그냥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아서 막막한 분들. 그 막막함이 사실은 두 사람 모두의 것이라는 걸 상대방도 그 안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만 더 천천히 조금만 더 부드럽게 다가간다면 수십 년의 세월이 만들어준 그 깊은 연결이 다시 따뜻하게 살아나는 순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예순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신혼 때의 설렘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한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서 나눈 대화 이후로 우리 부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상쾌하거나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드라마처럼 빛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고 느린 방식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오늘 좀 피곤하다 하고 먼저 말을 건네기 시작했고 저는 그 말에 그래 쉬어 라고 짧게 답하는 대신 뭐가 힘들었어 하고 한마디 더 묻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만들어내는 공간이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제가 갱년기를 겪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내 감정을 나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슬픈 이유가 없는데 슬프고 화날 이유가 없는데 화가 나고 지쳐야 할 이유가 없는데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남편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더 답답해졌습니다. 말로 표현이 안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입을 다물게 되고 남편은 또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뭔가 자기한테 화가 난 거라고 오해하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서 우리 사이의 거리는 말없이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밤 이후로 제가 바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설명하려는 시도를 멈춘 것입니다. 감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할 때마다 더 꼬였으니까요. 대신 저는 그냥 상태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좀 이상해, 오늘은 괜찮아, 오늘은 좀 힘들어. 이유는 붙이지 않고요. 처음에 남편은 왜 무슨 일 있어 하고 원인을 찾으려 했습니다. 남자들은 대체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그런 날이야 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유를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옆에 있어줘 라고요. 그 부탁이 우리 관계를 바꾼 두 번째 전환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습니다. 뭔가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에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그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그냥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말없이 그냥. 그 침묵이 예전의 침묵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침묵은 차갑고 멀었는데 이 침묵은 따뜻하고 가까웠습니다. 시니어 부부에게 갱년기란 단순히 호르몬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관계 방식 자체를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집안을 돌보고 아이들을 키우는 역할을 맡았고 남편은 바깥에서 일하고 경제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 역할들을 수행하느라 우리는 서로에게 동반자로서 다가가는 법을 오히려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역할과 역할이 만나는 관계, 기능과 기능이 맞물리는 관계. 그 관계는 매우 안정적이지만 동시에 매우 건조합니다. 갱년기가 그 건조함을 드러냈습니다. 역할이 흔들리고 기능이 예전 같지 않아지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주함이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역할 말고 기능 말고 우리 사이에 남은 것이 있기는 한 건지. 그 질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올 때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통과하고 나서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취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 제가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어떤 온도에서 잠을 잘 자는지,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이 풀리는지.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수십 년의 시간을 통해 몸으로 익혀왔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하거나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일상 안에 조용히 깃든 암. 그 암이 사실은 굉장히 깊은 친밀감의 표현이라는 걸 저는 예순이 넘어서야 알아챘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저에게 의존해왔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몸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지칠 때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안심인지를 그때서야 느꼈다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소중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 몸이 변한다는 것이 이렇게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지금 갱년기를 겪고 계신 많은 부부들이 이 시간을 위기로만 느끼실까봐 걱정이 되어서입니다. 물론 힘듭니다.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고 배우자도 낯설게 느껴지고 나 자신도 낯설게 느껴지는 그 시간은 분명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서로의 진짜 모습,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진짜 연결고리, 그리고 앞으로 함께 나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그것들이 갱년기라는 흔들림 속에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흔들려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잔잔할 때는 수면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다가 물이 흔들리고 나서야 바닥이 드러나듯이 우리 부부도 갱년기라는 흔들림을 통해 서로의 바닥을 처음으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바닥은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생각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갱년기를 지나면서 제가 새롭게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대를 다시 설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서로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삽니다. 그런데 그 기대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말로 꺼낸 적도 없고 서로 합의한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남편은 당연히 이래야 하고 아내는 당연히 저래야 한다는 생각. 그 당연함이 오랜 시간 동안 쌓이면 상대방이 그 당연함을 벗어나는 순간 배신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저는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서 먼저 챙겨줄 것이라는 기대를 오랫동안 품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야 한다는 생각. 수십 년을 함께 살았으면 눈빛만 봐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갱년기를 겪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저를 힘들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알아채지 못했고 저는 알아채지 못하는 남편에게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또 말하지 못하고 혼자 사귀고 이 과정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변화는 제가 먼저 말하기로 결심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알아채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꺼내는 것. 오늘 나 좀 외로운 느낌이야. 오늘 나 칭찬 한마디 듣고 싶어. 오늘은 그냥 손 한번 잡아줘. 이런 말들이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이 예순에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꺼내고 나면 남편은 언제나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몰라서 못했던 것이지 하기 싫어서 안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단순한 사실을 수십 년이 지나서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내가 나를 아직도 필요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은 갱년기를 겪으면서 스스로가 쓸모없어지는 느낌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직장에서의 위치도 흔들리는 시기에 아내마저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 그 느낌이 그를 얼마나 작아지게 만들었을지 그 말을 듣고서야 처음으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해. 지금도 앞으로도. 그 말이 낯간지러워서 예전 같으면 절대 꺼내지 못했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갱년기를 지나면서 저는 이런 말들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되면서 해야 할 말은 지금 해야 한다는 감각이 생긴 것입니다. 시니어 부부 관계에서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익숙함이 친밀함을 대신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래 함께 살았으니 친밀한 것이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익숙함과 친밀함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익숙함은 상대방을 더 이상 새롭게 보지 않는 것이고 친밀함은 상대방을 끊임없이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익숙함 안에 머물렀습니다. 남편의 밥 먹는 방식, 잠드는 방식, 말하는 방식 모두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함이 남편 자체를 가려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이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내가 만들어 온 남편의 이미지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갱년기는 그 이미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편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힘들어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약해지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에게 기대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사람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 남편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과 조금 달랐습니다. 더 복잡하고 더 섬세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속으로 삼키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미안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감당해 왔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에 힘들었는지를 저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물론 그랬겠지요. 저도 많은 것들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왔을 테고 남편도 그것을 다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속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려고 하는 태도, 들으려고 하는 태도, 그 태도만으로도 관계는 전혀 다른 온도를 가지게 됩니다. 제가 주변에서 갱년기를 기점으로 부부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서로가 힘든데 서로에게 그 힘듦을 들이밀고 상대방이 내 힘듦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갱년기를 함께 통과한 부부들이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방향의 차이입니다.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리느냐, 서로를 향해 몸을 돌리느냐의 차이. 몸을 돌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어때? 라는 한마디. 잘 잤어? 라는 아침 인사. 오늘 수고했다? 라는 저녁 한마디. 이 작은 말들이 쌓이면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갱년기라는 시간은 길어야 몇 년입니다. 하지만 그 몇 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수십 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그것을 몸으로 배웠고 지금은 그것이 우리 부부에게 일어난 일 중 가장 다행스러운 배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갱년기를 지나면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종류의 설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설렘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젊을 때의 설렘은 상대방을 향한 호기심과 기대감에서 왔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설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느끼는 설렘은 그와는 전혀 다른 뿌리에서 자라납니다.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다른 면을 보여줄 때 느끼는 그 감각. 익숙한 얼굴에서 낯선 표정을 발견하는 그 순간의 감각. 저는 그것을 깊은 설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혼자 베란다에 나가서 화분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에서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작은 화분 하나를 손에 들고 잎사귀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다정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다정한 사람이었겠지만 제가 그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면서 각자의 역할에 치여 살면서 이 사람의 다정한 면을 오랫동안 놓쳐왔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을 좀 더 자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관찰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사람을 이제는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이 전화 통화를 할 때의 목소리, 오래된 친구를 만나고 돌아왔을 때의 표정,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짓는 작은 미소. 이런 것들이 전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이 저를 조금씩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당신 웃을 때 눈이 참 예쁘다 라고요. 저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남편한테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무슨 소리야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혼자 방에 들어와서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웃을 때 눈이 예쁘다고. 수십 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 나이에 들으니까 오히려 더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시니어 부부 사이에서 이런 표현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감정이 식어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하는 습관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 예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오늘 어땠냐는 물음.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평생 들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몸이 변하고 자신감이 흔들리는 갱년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으면 어색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꺼내기로 했습니다. 오늘 밥 맛있었어. 고마워. 그 옷 잘 어울린다. 오늘 내 덕분에 좀 웃었어. 이런 말들을 하루에 한 번씩은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해서 말하고 나서 혼자 민망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래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며칠이 지나니까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조금씩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표현이 쌓이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공기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같은 집에 있어도 각자의 방향을 보며 앉아있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같은 방향을 보며 나란히 앉아있는 느낌이 됩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몸은 가까이 있는데 마음이 멀리 있는 것과 마음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갱년기 이후로 우리 부부에게 생긴 또 다른 변화는 함께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같이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귀찮아했습니다. 그냥 혼자 다녀와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며칠을 더 졸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먼저 운동화를 꺼내 신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란히 걷기만 했습니다.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기 꽃이 피었네. 오늘 날씨 좋다. 저 집은 언제부터 저랬지.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사소함이 쌓이면서 우리 사이에 공유된 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공유된 순간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더 촘촘해집니다. 그것을 걸으면서 배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배우자에게 오랫동안 표현을 못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딱 한마디만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굳어버린 관계의 표면에 작은 금을 냅니다. 그 금 사이로 따뜻한 것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고 그 경험이 갱년기라는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해준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서로를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서로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남편과 나란히 걸으면서 확인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직 겪지 않은 일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래 함께 살수록 서로를 더 잘 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오래 살수록 더 많은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갱년기를 지나면서 제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관계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관계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으니 이제 됐다 하는 느낌. 하지만 관계는 완성이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게을리하면 관계는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린 관계는 깨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매일 조금씩 손을 대고 다듬어온 관계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저는 요즘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예전과는 다르게 씁니다. 예전에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저는 뭔가를 정리하고 몸은 같은 방에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세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의식적으로 같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책의 한 구절을 읽고 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각자의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 재밌다, 이 노래 좋네 이런 짧은 한마디들이지만 그것이 공유의 실이 되어 우리를 잇습니다. 남편과 나눈 대화 중에 지금도 가끔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아?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잘 살아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한참 생각하다가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살아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끝까지 살아왔다는 건 확실해. 남편이 그 말을 듣더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끝까지 살아왔다는 것. 그것이 사실 대단한 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사람과 함께 아침을 맞고 같은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은 사람 곁에서 잠이 든다는 것.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지, 얼마나 많은 오해와 실망과 지침이 있었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대단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드라마틱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 있어 왔다는 것이 사랑의 가장 오래된 형태입니다. 시니어 세대의 사랑은 젊은 세대의 사랑과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이 덜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더 넓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이 강렬한 불꽃이라면 나이 든 후의 사랑은 오래 타는 숯불과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훨씬 오래 지속되고 훨씬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합니다. 그 숯불 같은 사랑을 우리는 종종 식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식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타고 있는 것입니다. 갱년기 이후로 저는 남편에 대한 감사함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이제는 고맙게 느껴집니다. 남편이 아침에 내 커피를 먼저 내려주는 것, 무거운 짐을 말없이 들어주는 것, 제가 힘들어 보이면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이 저에게 해온 사랑의 방식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더 일찍 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고 있으니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마지막으로 감사하다고 말한 것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수고했다고 말한 것이 언제인지, 마지막으로 당신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한 것이 언제인지. 만약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오늘이 그날이 되어도 좋습니다. 거창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그냥 조용히 오늘도 고마워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인색하게 표현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정작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게는 그 말을 아낍니다. 이미 아는 사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니까 하는 생각으로. 하지만 사람은 아는 사이일수록 더 들어야 합니다.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말의 무게가 더 깊이 전해집니다. 갱년기는 끝이 납니다. 몸의 변화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안정을 찾습니다. 마음의 흔들림도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는 것은 결국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화려했던 것들은 다 사라지고 묵묵히 곁에 있어준 것들만 남습니다. 저에게 그것이 남편이었습니다. 갱년기라는 을 함께 통과하면서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변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화 속에서도 곁에 있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젊음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함께 나이 들어온 시간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 행복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행복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곁에 있어준 그 사람에게 오늘 한 번만 더 따뜻하게 눈을 맞춰 주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어도 늦지 않습니다.